안녕하십니까. 최연석과 함께하는 일본의 군사 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본 해상 전력에 이어 아시아 최강의 일본의 항공 전력, 항공 자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항공 전력의 역할을 얘기하고자 할 때 자국 영토의 하늘을 소유한다는 영공의 개념, 그리고 영공과는 별도로 아디즈,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즉 방공식별구역 개념이 등장하죠. 영공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땅과 바다의 하늘로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까지가 영유권이 인정되는 영해의 하늘까지이고요. 방공식별구역이라면 땅이나 물 위에 위치하는 공역의 하나로 국가안보를 위해 민간 항공기의 식별, 위치 찾기, 통제를 하는 것인데, 즉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과는 별도로 영공의 외곽지역에 설정한 공역이며, 자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을 말합니다. 참고로 배타적 경제수역 EEZ는 UN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연안국은 UN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의 범위 내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지역이지만 영유권 인정은 안 되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남북으로 약 3,900km의 장대한 해안선을 갖고 있는 관계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370km를 포함하면 일본의 경제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은 세계 6위의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해의 주권이 이렇게 광활하듯이 방공식별구역도 엄청 광활하죠. 우리나라도 같은 개념의 방공식별구역이 있지만 지도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넓은 영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죠. 방공식별구역이 넓다고 하면 일본이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그만큼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많은 양과 질의 항공전력이 필요하고, 또 국토 수요를 위한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재정학적 위치와 의미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해상전력도 그렇고 항공전력도 마찬가지로 항상 위험과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미군의 한국전 투입에 따른 국내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명목으로 창설된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가 보안대로 개명이 되고, 이어 자위대로 바뀐 1954년 7월에 6,700여 명의 규모로 창설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공자위대의 창설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육해 공군체제로 확립이 되면서 비로소 일본 자위대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게 된 거죠. 아시겠지만 세계 2차 대전 전까지의 구일본군은 공군은 없었고 육군과 해군의 이군체제였죠. 그러다 이 시기에 비로소 공군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항공력의 역할이 등장하게 된 셈이죠. 자, 항공자위대의 임무는 24시간 365일 일본 주변 공역을 상시 감시하고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나 타국의 공군의 임무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만, 다만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주권까지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일본 항공자위대의 기존 임무 또는 역할은 일본의 영공방위와 방공식별 내의 영공침범 위협을 방해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였는데 최근에 항공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우주의 영역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임무 영역에다가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 새로운 대처라는 임무가 추가되게 되었죠.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의 3대 핵심 축은 첨단 전투기 부대, 지대공 유도탄 부대, SAM, Surface to Air Missile, 그리고 조기에 적을 발견하고 식별할 수 있는 경계 관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력 요소는 역시 적 항공기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 부대가 되겠죠. (2022년에)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에 의하면 일본이 보유하는 총 항공기 대수는 440대이며 이 중 75%가 전투기로 3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 지원을 하는 항공기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곧 항공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주력기는 F-15J인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맥도널드 글로스 F-15 이글 구형인 F-15C형 요격기를 업그레이드하여 면허 생산한 것으로 최고속도 마하 2.5, 최대 상승고도 2만 미터에 20mm 발칸포, AIM-7 스페로우 등 공대공 미사일 3기, MK-82, CBU-87 클러스터 폭탄,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1981년부터 실전 배비하였으며 현재 20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35A는 2017년부터 실전 배비하여 운영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로 2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F-35는 다양한 스텔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접목하여 제작하여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성뿐만 아니라 독특한 설계를 통해 적외선 탐지율을 낮추었고 또한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AN/APG-81 AESA 레이더는 저피탐성 전파를 발산해 적의 전자정찰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공자위대의 조직과 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망료관 부하에 항공총대, 항공지원집단, 항공교육집단, 항공개발실험집단이 편제되어 있고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총대 이하에 4개의 항공방면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부 홋카이도 쪽에 미자와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북부 항공방면대, 그리고 간도와 주부 지역을 방해하는 이루마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중부항공방면대, 그리고 가스가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큐슈 시코쿠 영공을 방해하는 서부항공방면대, 그리고 오키나와 일대의 영공을 방해하는 남서항공방면대로 편성이 되어 있죠. 각 항공방면대는 2개의 항공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남서항공방면대만 1개 항공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공단은 1개 비행군, 2개 비행대로 편제되어 있는데 1개 비행대는 약 16대의 전투기로 편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항공 방면대는 기지 방공 임무를 수행하는 1 내지 2개 고사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서피스 투 에어 미술 SAM 지대공 미사일로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고사군이라 하면 우리 군의 방공포병, 에어 디펜스 아트러리 같은 것이죠. 기타 항공총대에 직할 부대로 경계관제단, 항공군안단, 항공전술교도단, 임시정찰 항공대가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 각 방면대 담당 구역과 부대 배치도입니다. 좀 복잡하죠? 한 군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 중심부 관동지역 동경 위쪽에 요코다 기지가 있는데 이 요코다 기지에는 주일미군 사령부, 미 제5공군, 유엔군 후방사령부, 항공자위대 항공총대 등 주일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공군 최고사령부가 밀집되어 있는 일본 최대, 아니 세계 최대의 공군기지라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오산기지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사시, 다치가와시 등 4개 시와 2개 마을이 걸쳐있는 713.6만 평방미터의 광범위한 기지입니다. 이 기지에 위치한 미 5공군은 한국전, 월남전 때 출격 거점이었죠.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를 보시면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전투기를 비롯하여 주력 전투기인 F-15J, 그리고 F-2AB, F-5EJ, 그리고 수송기인 CH-47J, 군함기 UH-60J, 정찰기 글로벌 호크 RQ-4, 조기 경계관제기 E-767, 조기 경보기 E-2D, 지대공 미사일 팩3, 패트리어트, 그리고 경계 관제 장비인 레이더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 전투 장비들의 세부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유형만 한번 쭉 훑어보기로 하죠. 최첨단 스텔스군의 F-35A 전투기입니다. 네, 이 모습은 2022년에 북부항공방면대 사령부 미자와 기지에서 개최된 최첨단 전투기 F-35A 편대 비행의 모습입니다.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 F-15J이고요. (16대로) 구성된 F-15J 주력 전투기 편대 비행 모습입니다. 미쓰비시가 라이선스 생산한 F-5EJ 팬텀 전투기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죠. 미 F-16을 미일 공동개발로 개조한 F-2AB 공대공 공대함 미사일 20mm 기관포 등 무장 능력이 뛰어나고 이륙과 선의 능력, 레이더 능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일본을 위해 제작한 조기 경보기로 총 4대가 제작되어 1998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죠.
E2C 조기 경보기인데요. 저공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해군 부대와 작전을 연계시키고 지휘 언어를 도모하며 육상 레이더 사이트 기능을 대체하고 통신 중계 등 항공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허큘리스, 헤라클레스라고 명명된 수송기 C-130H입니다. 완전 무장은 공수대원 64명이 탑승 가능하고 비무장 인원이라면 92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원래 록히드에서 제작한 것인데 세계적으로 많은 모델들이 존재하는 세계 각국들이 도입하여 애용하고 있는 전술 수송기입니다. 보잉사와 일본 미쓰비시가 공동 개발 생산하고 있는 B777 정부 전용기인데요. 일본 총리 등 VIP 전용기로 사용되고 있죠. 기존의 B747 모델이 긴 항속거리의 장점으로 2019년부터 이 기종으로 대체하여 운항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에서 운항하고 있죠. 항공기 전장 64m로 300에서 400명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시누크 CH-47J 수송기입니다. 항공기지 간의 간선 항공 수송을 담당하는 수송 헬기죠. 보잉사가 제작한 요객기 B767-200ER을 개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 개시한 최신의 공중급유기죠. 기체 하부에 5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조종석 후부에 있는 급유기로부터 6m 급유관의 위치를 확인하며 전투기의 급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전투기의 급유가 가능함으로써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군함 헬기 UH-60는 미 다용도 헬기 UH-60A를 개조한 것이죠. 적외선 감시장비, 기상 레이더 등 정밀 관석 항법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지원기 U4입니다. 지휘 연락과 훈련 지원, 소형 경량화 화물 공수 등에 운영되고 있죠. 전파로 항공기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을 갖고 있는 다용도 지원기 U125입니다. D4 연습기로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사용되며 기본 조종과정 숙련을 위해 운항되고 있습니다. T400 이전의 기종으로 1988년에 배비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T400 연습기인데요. 마찬가지로 T4와 더불어 항공자위대 조종사 양성을 위해 사용되죠. 전시 비행 전문 임무를 갖고 있는 T4 블루 임펄스 연습기입니다. 1995년에 마쓰시마 기지 4공단 11비행대에 이 팀이 창설됐는데 이후 일본 전국 각지에서 전시 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시 그리고 2002년 한일 공동개최 올림픽 경기 시에 화려한 공중시설을 보인 바가 있죠. 기지방공용 지대공 유도탄 SAM, Surface Air Missile입니다. 항공기지는 항공전력 발휘 기반이 되는 작전기지이므로 항공기지의 생존성은 매우 중요하죠. 이 SAM은 순항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등의 대처 능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고성능 격추 능력을 지닌 패트리어트 제대공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제대공 유도탄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죠. 1991년 걸프전에서도 그 활약이 컸고요.
초저고도에서 고고도까지 복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일본은 1994년도에 오키나와 나하에 이 패트리어트를 배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 생산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입니다. 항공자위대 지대공 미사일로 사용되고 있죠. 이상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